안녕하십니까. 모두경에서 경찰학을 담당하는 공병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징계권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할 때 징계권자 어떻게 나오냐면요. 먼저 징계권은 인사권자가 받는다. 그다음에 2. 징계권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인사권자가 받는다.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위원회에 설치가 된 기관장이 행하되 경무관 이상에 대한 징계는 경찰청장이 행하고 경정 이상의 파면과 해임은 대통령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굉장히 위에 문장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표로다가 딱 정리를 하게 되면 그게 한 방에 싹 들어오게 됩니다. 자, 먼저 징계의 종류죠. 징계의 종류는 이렇게 파면이 있고요. 해임, 그리고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개 종류의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먼저 치안 정감. 치안 총감은 징계 대상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장인데 경찰청장은 징계가 아니라 이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안감, 경무관, 그리고 총경, 그리고 경정,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징계권은 인사권자가 갖는다. 두 번째, 징계권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인사권자가 바란다. 세 번째,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속기관장이 행하되 경무관 이상에 대한 징계 사건, 경무관 이상에 대한 징계 사건은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누가 행한다고 합니까? 경찰청장이 행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무관 이상에 대한 징계권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경찰청장이에요. 대통령 아닙니다. 경무관 이상에 대한 강등과 정직, 여기죠. 그 다음에 경정 이상에 대한 파면과 해임, 여기입니다. 여기는 누가 행한답니까? 대통령이 행한답니다. 여기는 이렇게 대통령이 행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영역 지워주셔야죠.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공통된 거 이렇게 지워주시면 결국에는 이 영역의 징계권자는 누가 됩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총경과 경정의 강등과 정직, 여기는 경찰청장이 되는 겁니다. 여긴 경찰청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진 인사권자입니다. 이게 경찰에 있어서의 징계권자예요. 여기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대통령이 징계권자가 될 때 대통령은 경찰의 직접적인 지휘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먼저 경찰청장의 추천이요, 제청이요? 예, 제청이죠. 여기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다 추천해주면 이거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의 제청. 그리고 행안부 장관 및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징계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징계권자 다예요. 자, 그러면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거 경정의 강등은 누가 행합니까? 경정의 강등, 여기죠? 경찰청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경무관의 강등은요? 여기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여러분들은 징계권자에 대해서 헷갈릴 일이 없을 겁니다. 다만 주의할 건 이 절차죠. 경찰청장의 추천 아닙니다. 동의 아닙니다. 제청이에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 및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행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주의할 거 질문입니다. 경무관 이상에 대한 징계는 누가 합니까? 그럼 보통 사람들이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쪽이 땅덩어리가 더 넓거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단 경무관 이상에 대한 징계 사건은 경찰청장이 행하되 이렇게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대통령이 행하는 겁니다. 그거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그거요.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인사권자, 이게 누구냐면요. 징계위원회가 설치가 된 소속기관의 장이에요. 그래서 인사권자가 되었던, 이거 아니면 징계위원회가 설치가 된 소속기관의 장이 되었던, 다 같은 말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 이렇게 됩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렇게 두시면 여러분들은 징계권자 헷갈리지 않고 어렵지 않고 쉽게 맞출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 징계권자 정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열심히 잘 외워두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